박상용 증인입니까? 증인 선서를 거부하십니까? 예, 거부합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겠다는 건 위증을 결심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소명을 못하게 합니까? 대장동 사건 등을 수사했던 전현직 검사들이 최근 국회 국정조사에 나와서 서영교 특위위원장과 뜨거운 설전을 벌이고 있죠. 자, 이 장면부터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강백신 증인, 강백신. 죄송합니다. 고함 친 거는 죄송합니다. 모욕죄로 고발해주세요. 고함 소리 높였던 점은 죄송합니다. 강백신 증인. 하려고 하는데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국민 여러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검사들의 민낯을 보시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피의자라고 불러다 놓고 압수수색하고 협박하고 피의자 이재명이라고 적어서 압수조서 목록을 실행하러 갔어요. 압수조서 목록을 하는데 이것을 검사들이 써서 그렇게 보낸 거예요. 이렇게 목표는 하나다라고 했던 여러분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다음 질의 들어가도록 합니다. 제가 답변 드릴까요? 이 답변이 이 피의 조서가 잘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예, 저는 위원장님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님 잘못된 거예요.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필요 없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진짜 이게 대법원에서 저희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이 의원님들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도 약간 굉장히 좀 놀랍고 근데 파기환송은 5월 1일 날 하죠. 단 이틀 만에 윤석열과 법원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예, 오늘 서영교 위원장 등 특위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검사들을 고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조작 기소 이 국정조사가 열리고 있는데 거의 서영교 위원장의 호통이 굉장히 많네요. 그렇습니다. 명칭은 분명히 국정조사인데 뭘 조사하는지 모르겠어요. 방금 저희가 영상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전직 검찰총장 그리고 수사를 했던 검사들을 줄줄이 불러다 놓고 답을 하려고 하면 말허리를 잘라버리고 위원장이나 여당 의원들이 본인들 말만 합니다. 그게 무슨 조사입니까? 애초에 저 국정조사 자체가 계속 중인 재판과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위법입니다만 그걸 넘어서서 조사라는 명칭도 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일종의 거짓말 잔치판을 벌이고 있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죠. 애초에 민주당에 공치모라고 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를 위한 의원 모임이죠. 107명이나 되는 민주당 의원들이 거기에 가입했다가 국정조사 특위로 발전을 합니다. 141명의 국회의원들이 서명을 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그게 지금 실행되고 있는 건데 예. 저기에서 답변하는 것을 하나하나 꼬투리 잡아서 무슨 국회 모욕죄니 그다음에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이 되는 위증이니 또 직권남용이니 이런 혐의들을 걸어서 아마 고발할 겁니다. 그러고서 특검을 실시한다는 명목으로 특검에 넘기고 거기에서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기소를 한 다음에 그 결과는 관계없습니다. 기소를 해놓고 그것을 명목 삼아서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재판들을 공소 취소하기 위한 빌드업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런 국정조사 자체가 애초에 불법이고 정말로 사건들이 다 조작된 것이라면 무죄를 받을 것인데 왜 이재명 대통령은 재판을 받지 않는가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무죄를 받아내면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이 대통령 관련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요즘에 화면에 인터뷰 많이 나오죠. 자, 신동아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화영 씨의 특수한 상황인데요. 예, 이화영 씨의 특수한 상황. 이화영 씨는 물론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으로서 피의자입니다. 예, 당연히 비난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동시에 하급자로서 어떤 큰 일을 하는 하급자로서 자신보다 상급자에 대한 어떤 거대한 비리에 대해서 제보자이고 목격자입니다. 그리고 그 제보하고 목격한 것을 저희에게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큰 정치 세력에 의해서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제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상급자의 죄가 크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저는 제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이 사람이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진술을 끌어내려고 했던 거 사실입니다. 그게 당연히 절실하고 그게 제 일입니다. 자, 김진일 특보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화영 씨
자신보다 상급자에 대한 어떠한 거대한 비리에 대해서 제보자고 목격자다. 훨씬 더 상급자의 죄가 크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화영 씨의 진술을 끌어내려고 했었다. 자,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박상용 검사가 지금 수많은 인터뷰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번 국정조사에 나와서 증인 선서조차 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과 너무나 배치되는 모습이어서 지금 저렇게 당당한 말씀을 하실 수 있다면 왜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얘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지 납득하고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화영 씨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특히 박상용 검사가 수사 과정 속에서 어떤 진술들을 한쪽으로 회유하고 또 몰아갔던 이런 내용들, 그리고 그 당시에 검사실, 또 검사실 옆에 있는 뭐 창고라고 하는 소위 그런 데에서 있었던 또 외부 음식들,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당시에 전혀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던 박상용 검사와 전혀 다른 증인들의 또 증언들이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나왔다라는 것, 이런 사안들을 감안해 봤을 때 지금 박상용 검사의 일방적인 주장과 인터뷰가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좀 한계가 명확한 것 아니냐라고 말씀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김기웅 대변인.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상급자의 죄가 크다 이 부분을 집중하는 것 같아요. 상급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상급자 누구냐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한테 보고를 했냐 안 했느냐 이게 관건인데 보고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희대의 법정 부부싸움이 있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정신 차려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변호인도 바뀌고요. 그리고 진술도 바뀌고 우리가 볼 때 연어 술 파티, 회유 이런 게 나왔습니다. 회유는 누가 했습니까? 부인이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호통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2024년 총선이 끝나고 나서 당선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쪼르르 갑니다.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교도소에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 누군가 대속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속이 뭡니까? 이거 십자가 진 거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던 사람에 대해서 싫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를 굉장히 신주단지 모시듯 굉장히 연연합니다. 전전긍긍합니다. 그렇다면 그 진실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입을 열면 누군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화영 전 지사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공개적으로 본인의 사면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예. 자, 민주당이 이 인터뷰에 대해서는 공식 반응을 아직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러 발언들을 한 검사들에 대해서 고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과연 이 국정조사 어떻게 계속될지 또 법정 공방은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북한의 공작원 리오남에게 돈을 줬다라고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다시 한번 증인 선서하고 증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필리핀에 리오남 왔어요, 안 왔어요? 그거는 제가 긴 얘기하지 마시고 거기에 있으면서 돈을 70만 불 줬으면 이야기 주고 받았을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왔습니다. 왔어요? 예. 리오남에게 돈 70만 달러 준 거죠? 돈은 제가 직접 주지는 않았고 돈은 회장님이 전달해 주셨고 회장이 계신 곳까지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오남 봤어요, 못 봤어요? 봤습니다. 필리핀에서 그날 대회에서 리오남 얼굴 봤다 이거죠? 예. 예, 위증하면 어떻게 되죠? 위증 처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리오남에게 돈을 왜 줬죠? 방북 대가로 드린 거고요. 양심의 손을 얹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날 봤죠? 예. 이호남이 제가 있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여당 일각에서는 저 대북송금 수사 자체의 조작 가능성을 의심하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정조사도 열고 있는 건데 여당의 의심과는 달리 당시 돈을 건넨 인사 중에 한 명인 쌍방울 방용철 전 부회장이 리오남을 받고 대화를 했고 방북 대가로 회장에게 데려가서 돈을 건넸다라고 증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여당의 의심과는 좀 배치되는 진술이 나온 건데 사실 이 부분은
이미 이화영 전 부지사의 1, 2, 3심 이 대법원 최종 확정을 통해서 법원에서도 사실로 인정이 된 부분인데요. 지금 증인 선서 하고 한 겁니까? 박 의원님? 그렇죠. 예, 예. 제가 어제 국정조사 특위 또 위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국정조사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대법원까지 확정이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뭐 여러 회 술 파티를 했다, 진술 세미나를 했다, 또 당시에 리오남은 필리핀에 가지 않았다. 뭐 지금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법정에서도 다 다퉈졌던 이야기들이에요. 약 2년 동안의 재판 기간 동안에 1심, 2심, 3심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검찰과 변호인단 간의 공방이 있었겠습니까? 그 공방 속에서 재판부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유죄를 확정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지금 와가지고 정상적인 주장이라면 재심을 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국정조사로 국회에서 이거를 공세를 펼치겠다. 이거는 사실 국정감사와 조사에 관한 법률상에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지금 사실은 위법적인 국정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재판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재탕, 삼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도 나왔잖아요. 그 증인들, 증거들이 뭐 이걸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다만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재판 중지돼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면 대북 송금에 대해서 보고나 지시를 한 사실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가 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어떻게든 공소 취소하는 방향으로 몰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저렇게 무리한 국정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어저께 현장에 있으면서 정말 참 그런 거에 또 국가기관이라는 곳이 다 동원되고 이런 것이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박상용 검사와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신랑이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선서를 하지 않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증인 선서를 거부하십니까? 예, 거부합니다. 박상용 증인은 증인 선서 거부의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향후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들께서도 들을 수 있게 제가 구두로 사유를 좀 구두로 들어보시죠. 네, 서면도 내라고요. 서면으로 대처하시면 우리도 요구하니까. 이건 합의제 기관이 받아오세요. 위원회가 합의제 기관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위원에게만 소명하면 되는 겁니까? 박상용 증인 조용히 하세요. 소명서 안 내겠다는 거죠? 소명을 하게 해달라는 소명서 안 내고 증인 선서 거부하겠다는 거죠? 소명서도 내지 않고 증인 선서도 하지 않겠다고 하니 나가서 대기하는 겁니다. 지난번처럼 나가서 그런 행동하지 말고 나가서 대기하고 계세요. 아니, 선서 안 했다고 발언 못 하는 거 없잖아요. 여러분, 집행해주세요. 집행해주세요. 증인 및 참고인을 대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를 하지 않겠다고만 약속해 주시면,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는 불법이고 법치주의에 대한 위반이고 삼권 분립을 완전히 형해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부분만 약속해 주시면 지금 바로 선서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박 검사가 내세우고 있는 명분은 결국 이 국정조사가 특검을 통한 공소 취소,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된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한 것 아니냐. 그렇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선서하겠다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건데 여당 일각에서는 이 불법 대북 송금 수사 자체의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의심과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 검사가 선서를 안 하고 있다라고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 의견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데, 자, 일단은 여선웅 대변인님, 요 질문이 사실은 답변이 명확치 않거든요. 공소 취소하려고 그러냐 아니냐. 근데 저는요, 지금 박상용 검사의 주장이 사실은 공무원 신분에서 해도 되는 것인가? 약간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국민의힘의 각규택 의원님이 민주당의 이 국정조사가 잘못됐다, 위법이다 주장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박상용 검사는 전혀 그런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공무원이고 검사 신분인데 뭐 본인의 진술에
나중에 형사처벌 받을까봐 본인의 재판에 영향이 있어가지고 진술 거부하겠다 이렇게 주장은 해도 되는데 이 국정조사 자체가 잘못됐다. 자신은 지금 거학을 수사하고 있다. 공소 취소 약속해주면은 자기가 선서하겠다. 자기가 그렇게 말해도 되는 입장인가요? 네. 그런 처지인가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고 박상현 검사가 공무원이라면은 지금 정당하게 공식적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국정조사에 나와서 성실하게 그 국정조사에 참여를 하면 되거든요. 증언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꾸 여러 가지 이유를 다는 것 자체가 정치인 같아요. 마치. 그리고 지금 공식적으로 국정조사에 참여하지는 않으면서 국민의힘 자체 행사인 이른바 이제 국민의힘 청문회 여기에 가가지고 진술 막 하고 증언하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 자체가 박상현 검사의 정당성과 공정성 이런 부분에서 많이 상실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공소 취소와 관련된 건 아니라라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고요. 누차 얘기했다. 진상규명, 그러니까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가 있었느냐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공소 취소의 문제는 검찰과 법원에서 판단할 영역이다라고 얘기는 했고요. 저는 지금 박상현 검사는 모두 해능기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고 본인이 할 발언의 범위를 넘어가고 있어요. 자기가 뭔데 그 특검에서 이렇게 해라는 걸 조건으로 해서 증언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이 건 관련해서는 이렇게 국조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조가 위법 위헌적이다라는 것은 이미 국회에서도 해석을 통해서 아니다라고는 한 그런 상황이고요. 네. 재심을 얘기하시는데 재심은 이게 대북 송금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7개의 의혹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대북 송금이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그 박용철 부회장 나와가지고 그 증언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그 시작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 국민의힘 시각과 우리 민주당의 시각이 처음에 김성태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성태를 형량거래 등을 통해 갖고 조작 진술을 하게끔 해가지고 그에 터잡아서 기소를 했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박용철 부회장은 김성태 회장의 측근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주장을 좀 하는 것이고 현재 피고인과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의 진술과 국가기관인 현재 국정원과 통일부의 그 주장 중에 어떤 게 더 신뢰를 해야 되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조작 수사했던 그 당시에 국정원은 유리한 증거만 제출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지금 있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요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태국에서 김성태를 체포해서 국내로 소환할 때 생중계했잖아요. 그때 그 공항에서 김성태가 일성으로 한 첫 마디가 나는 이재명 모른다였거든요. 근데 그때 소환했을 때 변호사비 대납권으로 소환해서 막 수사를 시작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갑자기 어느 순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뒤집어졌어요. 그 관련해가지고 그 KH의 배상윤 회장은 그 당시에 그 800만 불은 쌍방울의 사업을 위해서 전달한 것이 이재명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그 진술서도 어제 또 국조에도 제출했단 말이죠. 그분들은 그 김성태나 이런 측근이었지만 진실을 얘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 것이고 2차 종합특검에서도 이게 국가 권력에 개입한 초대형 국정농단 그리고 윤석열과의 연관성을 수사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박상현 검사도 거기에 지금 피의자로 입건됐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수사하고 또 국정조사와 관련돼서 의혹이 나타난 것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 그렇게 진실을 규명하면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양측의 입장 공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논란이 있습니다. 이 특검 수사를 하고 있는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다는 점입니다. 과연 이 공정한 특검 수사가 담보되겠느냐라는 논란인 건데요. 과거 이화영 변호인이 이화영 사건 특검보 법인카드 이화영이 아닌 다른 사람에 건넸다. 허위 진술 후 자백. 진술 회유에도 관여됐다. 이런 논란도 일고 있는데 야당을 중심으로 도둑이 몽둥이 든 격이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의 권영빈 특검보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화영의 변호를 맡았을 뿐 아니라 이화영의 소개로 쌍방울 박용철 전 부회장의 변호인까지 맡아 허위 진술을 모의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권영빈 특검보의 행적은 변호사 윤리를 넘어 범죄 수준에 가깝습니다. 이런 인물이 지휘하는 특검 수사를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더 이상 구차한 변명으로 버틸 것이 아니라 즉각 사퇴하십시오. 이해충돌, 변호사법 윤리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 민주당에서 특검보를 이렇게 그 추천을 하거나 했을 때, 아니면 특검이 이제 특검보를 선정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스크린하지 않고 특검보를 임명했나? 전 그것부터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일 황당한 건 뭐냐면 저 권 변호사 자체입니다. 권 변호사 자기가 어떤 누구를 변호했는지는 제가 본인이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특검보 그 오퍼가 왔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저는 이런 국정조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박상용을 정치인 만들어주기 위한 국조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방용철 부회장이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 다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은 기사 보고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방용철 부회장이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게 기사로 나왔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기사로 보는 것하고 방용철 부회장이 직접 내가 70만 불 리오남 만나가지고 방북 대가로 줬다 이런 이야기를 생생하게 귀로 듣는 거하고 같습니까? 이게 이재명 대통령한테 유리한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서용교 위원장은 도대체 어떻게 그 진행을, 누구를 위해서 진행을 한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 들고요. 이 정도로 국정조사는 좀 마무리한 것이 그게 모두에게 더 유리한 것이 아닌가, 이로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양쪽의 이야기도. 자, 두 번째 주인공은 박상용 검사입니다. 2차 종합특검이 박상용 검사에게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2차 종합특검 직권남용 모해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박상용 검사를 입건했고요. 피의자 신분 전환 및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자, 그러자 박 검사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수사권도 없는 특검은 불법 국정조사 도움이다. 공소 취소 시나리오의 소모품에 불과하다. 수사 검사에 대한 집단적 비방과 선동, 수사는 명백한 보복행위다 라며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양태정 변호사님, 종합특검이 박 검사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출국금지 내린 이유는 뭡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전에 이제 시민단체 고발도 있었고 이제 지금 또 국정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가장 큰 스모킹 거는 그 박 검사와 이제 그 당시 이화영 구지사 변호인이었던 서 변호사 간의 그 녹취록이 공개된 게 가장 컸다고 봅니다. 네. 거기 내용을 보면은 마치 이제 형량을 거래하거나 진술을 유도하는 것 같은 충분히 의심을 살 만한, 그러니까 모해위증 교사로 볼 만한 혐의가 상당히 전 드러났다고 보이고요. 사실 그 녹취록이 나오기 전과 후에 여론도 좀 많이 변화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도 아닌 검찰도 아닌 특검, 나름 그래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지정이 된 특검에서 실제 피의자 전환도 하고 출국금지까지 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그 수사를 진행할 만한 혐의라든가 증거가 포착된 게 아닌가, 그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특검보가 김어준 씨 유튜브의 방송에 나가서 뒷말이 많습니다. 들어보시죠. 수사 내용,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이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설명을 했다. 굉장히 이례적이죠. 앞선 3대 특검은 출연하진 않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대통령실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아서 사건을 만들어 갔느냐 하는 그것을 보겠다는 것이지 그 대북 송금 사건 자체를 보겠다는 것은 아니고, 윤석열, 김건희 소환은 아직은 안 돼 있는 상태일 테고 빌드업 과정이어서 곧 원하시는 장면들을 좀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표현들이 조금 논란인데, 앞선 3대 특검은 그래도 이 이른바 정치 편향 논란이 있는 특정 유튜버에 출연하는 행동은 좀 자제해왔고, 그게 사실은 맞잖아요. 우리 김익표 의원님도 잘 나가는 또 날선 검사 출신이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 표현의 어떤 방식들이 원하시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는 것 등 마치 이제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그런 수사인 듯한 표현이 좀 굉장히 좀 섣불렀다라는 비판이 제가 좀 취재해보니까 민주당 당내에서도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김 표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특검은 정치적으로 중립돼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은 그렇죠. 안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브리핑 외에는 공중파나 유튜브는 보통 안 나가는데, 이례적으로 이번에 저희 이제 뉴스공장에 출연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정준의 논의를 하고 하는
유튜브에 출연한 것 같은데 요새는 뭐 미디어가 공중파뿐만 아니고 개인 유튜브도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알리는 어떤 방편으로 나간 것으로는 생각이 됩니다만은 여러 가지를 뭐 특검의 정치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다만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특검의 어떤 수사나 이런 것 어떤 정당성이 해쳐지거나 이렇게 공격이 또 받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마 원하는 모습이라고 하는데 다수 국민들이 상상하는 모습 이런 거 정도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어제 이 여당에서 수원지검을 방문했습니다. 소주를 사서 이제 물병에 넣는 모습을 이제 재현을 한 겁니다. 함께 보시죠.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우리 현장 검증을 해야 돼서. 2023년 5월 17일 진술 세미나가 있었던 날 술을 어떻게 샀는지 그 장소가 바로 이 편의점인데 쌍방울의 법인카드가 끝나는데 이 법인카드로 12,100원을 끊습니다. 직접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3병, 소주 3병, 담배 이렇게 하고 봉투값 100원까지 해서 바로 12,100원을 결제를 합니다. 이 물병에 바로 소주를 대체를 시킵니다. 한번 대체시켜 보겠습니다. 같이 하실까요? 물 좀 따주시고 소주 좀 따주시고 물 좀 다 버려주세요. 다시 바로 한 병을 1,800원짜리 소주를 다시 사서 그거를 채웁니다. 다시 여기에 넣고 수원지검 2층 공문으로 가게 됩니다. 민주당 주장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민주당의 노력이 정말 가상하다. 과연 이것이 타임라인상 가능하겠습니까? 소설을 써도 너무나 소설을 쓴다. 23분 안에 들고 올라가서 밥 먹고 환기한다는 거 가능하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대통령 죄 지우기, 대통령 공소 취소입니다. 옆에 또 근데 아까 그 민주당 박 의원이 서 있어요. 굉장히 이례적인데. 박 검사도 반박합니다. 들어보시죠. 술을 먹었다고 하는데 그 좁은 장소에서 그 짧은 시간 동안 지금 서울고검이나 그다음에 법무부 자체 점검 TF에서 주장하는 것은 술을 먹었다는 시간이 5분에서 1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술을 먹을 때 모든 교도관을 속이고 검찰 수사관도 속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화영 씨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술이 반입됐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술 파티의 날짜도 7월부터 5월까지 2달에 걸쳐서 계속해서 변화했습니다. 이화영의 진술만 그냥 비추어 보아도 실제 경험한 사실이 아닌 것이 명백합니다. 난리가 아니에요. 막 소주 사서 재현하고 옆에서 나경원 의원은 그게 타임라인상 되냐 하는데 소주 탔던 분 옆에 서 있고 박 검사는 저 이화영 거짓말이다 하고 이화영은 내가 소주 마셨다라고 하고 쟁점 3대 쟁점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박 검사와 민주당 일각의 주장들이 다르는데 회덮밥 소주 반입 이제 창고에서 진술 세미나인데 회유와 이런 소주 파티 연어 파티가 있었느냐 그래서 진술을 원하는 진술을 이른바 조작해내느냐가 이제 민주당 여당의 어떤 문제 제기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김기표 의원님과 김문식 교수님 두 분 의견 궁금합니다. 일단은 김기표 의원님. 네. 이런 국면에 실제 박상용 검사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 자체는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죠. 네. 왜 그러냐면 기존에 국회에 나와서 했던 증언들이 이미 다 사실이 아닌 것이 저는 밝혀졌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잠깐만 그 아까 화면 띄워주실래요? 네. 3대 쟁점? 네, 네. 3대 쟁점 한번 3대 보시면. 쟁점 한번 다시 보시죠. 저 화면부터 얘기하죠. 예, 3대 쟁점부터 보시면 외부 음식 반입 특혜 실제로 제가 국회에서 물어봤을 때도 연어 회덮밥 이런 거 반입한 적 외부 음식 반입한 적 있냐. 근데 그때 없다고 대답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교도관과 협의에 제공해서 문제없다 이렇게 말이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술 파티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데 그것도
그때 뭐 변호사가 들어왔는데 그때 냄새가 안 났다 이런 류의 시간으로 지금 역산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충분히 가능했던 시간으로 알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여러 대기하는 공간 충분하다. 진술회의 안 했다 이제 이렇게 반박하는데 사실상 거의 실제로 술이 제공되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말을 맞춰와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저게 왜 저 지금 재현하는 장면이 중요하냐면 저희가 이제 옛날에 수사를 할 때도 그런데 가까이 진술이 있어도 뭔가 여러 진술이 합쳐지면 확실히 입증이 되겠죠. 하지만 저게 왜 그러냐면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을 때 그 진술이 맞아야 또 맞는 거거든요. 그때 저 술병을 구입했을 때 처음에 소주를 3병을 샀어요. 그 다음에 물도 3병을 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소주 1병을 사는 그 전표가 찍힙니다. 아, 추가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를 따져볼 때 사실 소주병하고 생수병하고는 그 용량 차이가 있거든요. 생수병은 아마 500ml 정도 되고 소주병은 아마 370 정도, 75 정도 될 거예요. 소주가 모자랐다. 그렇죠. 소주가 모자라죠. 그러니까 이 3개를 부으면은 저 3개가 다 안 차는 거예요. 물병에. 아, 그래서 이걸 딱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하나 사서 한 1, 2분 있다가 다시 가서 이렇게 부은 것으로 생각되는 정황이기 때문에 저걸 재현한 거고 그래서 그때 소주를 샀고 물병에 채워 나갔다는 것이 확실하게 되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재현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그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이재명 전 대표를 타겟으로 한 수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됐거든요. 그 이른바 대북 송금 사건도 그것의 일환으로 수사가 진행됐던 것은 사실 전 국민이 아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박상현 검사가 국회에서 나와서 얘기한 것이 이미 여러 거짓으로 밝혀진 이상 지금 하고 있는 변명은 또 거짓에 불과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무식 교수님. 예, 이제 우리 김기표 의원님이 이제 검사답게 말씀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주셨는데 그 말씀은 맞아요. 그 자체는. 그러니까 그 생수병에 있는 용량하고 일반 소주 병소주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한 병을 더 사는 건 충분한 설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았다면 소주를 페트병으로 샀으면 간단했을 거예요. 추가 결제가 없었을 텐데. 아, 그러네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자체하고 그다음 박상용 검사 측이 반박하는 논리하고 또 이게 악유가 안 맞는 거죠. 저 결제, 소주를 추가로 한 병 결제한 그 시각과 그다음에 설주한 변호사가 그 면회실에 가가지고 그 변호사로서 가서 만났던 시각에 다 조사 결과 나와 있는데 그 중간에 비어 있는 시간이 23분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술 잘 먹는 사람이라도 23분 동안에 연어 회덮밥에 소주 3병을 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또 소주를 먹었을 뿐만 아니라 설주한 변호사의 그 진술에 따르면은 아무 술을 먹었다는 걸 느낄 수 없죠. 술 냄새가 전혀 안 났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둘 사이의 시간 간격에 술을 먹고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박상현 검사의 말과 그다음에 이화영 지사의 말이 서로가 서로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진실을 좀 맞춰보는 작업이 필요해서 국정조사를 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단이 돼 있습니다만 퇴임하시면 이 재판이 다시 재개가 됩니다. 근데 그 재판이 지금 연어술 파티니 뭐 회유했느니 이 관련된 쌍방울 대북 송금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4개 사건이 더 있습니다. 이것도 다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 빌드업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전부 조작이고 정치적인 음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일조할지 모르겠지만 재판은 끝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도 그냥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대통령 재판 가지고 너무 많이 지금 혼란스러우니까 제발 대통령 재판을 취소할 수 있는 특별법 하나 만드세요. 그리고 저런 건 좀 하지 마세요. 그래서 대통령 재판 없는 걸로 하면 되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속 편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국정조사하고 뭘 또 특검을 하고 해가지고 대통령 그 나중에 퇴임 이후에 그걸 사법 리스크를 없애려고 너무 많은 그 헛소리를 헛짓을 하지 말고 민주당의 다수니까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위한 특별법 땅땅땅 하면 되잖아요. 우리 거부권 할 수도 없고 뭐 국민들도 찬성해 주면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민주당이 깔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박상용 검사입니다. 민주당이 박상용 검사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얘기 들어보시죠. 제가 여기 국회에 있는 마트에 가서 한번 사봤어요. 소주가 한 병에 1,800원이더라고요.
수원지검 바로 옆에 있는 마트에서 1,800원. 저거는 쌍방울 법카 내역서입니다. 이렇게 한 번 더 확실하게 위증을 찍고 어떻게 뻔뻔스럽게 들어와서 거짓말을 합니까? 이 외에 거짓말이 훨씬 더 많아요.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전히 민주당에선 소주와 연어 등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 등을 회유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작 수사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주장인 겁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면서 퇴장했고요. 박지원, 전현희, 정성호 법무장관 모두 다 박상현 검사 한 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들어보시죠. 윤석열이가 대통령 할 때 뭐라고 했냐면 검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를 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박상용은 깡패라고 보는데 직무 배제할 게 아니라 고발 고소해서 장관은 응당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직무집행 정지 결정 이후에 박상용 검사의 행동에 대해서도 면밀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증언했던 것이 위정이라는 것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위정죄로 고발을 하고 또 탄핵 소추 절차까지 밟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그 후속 조치를 좀 가능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할 것이고요. 정부와 여당과 친정, 검찰까지 박상용 한 명 검사에 대해서 굉장한 압박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그러자 박상용 검사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조사 수사 등 얼마든지 임할 것. 다만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공소를 취소하는 거는 하지 말라. 이거 비판이죠. 검찰, 공수처, 국정원 등 가세의 의혹 제기. 나를 희생양 삼아야만 공소 취소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다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실 텐데 앞서 박상용 검사는 나를 고소하고 대통령의 공소 취소에 나설 것이란 얘기를 들었다라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고소한 겁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정조사는 오로지 저를 위증으로 고소 고발하고 그다음 그 내용을 가지고 특검에 출범시킨 다음 공소 취소를 할 것이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서 거부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함정에 제가 빠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가 온전하게 보장되는 것을 위해서 진술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법에 나와 있는 소명 사유마저도 국회에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주당이 고발하겠다라고 밝히기 전 박상용 검사의 얘기였는데 민주당이 나를 위증죄로 고발하고 그걸 근거로 대통령 공소 취소에 나설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했는데 박 검사 말대로 일단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고발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은 공소 취소 아니냐 지금 이런 주장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참 박상용 검사가 좀 불쌍합니다. 평범한 검사가 지금 뭐 부부장 검사로 알고 있는데 검사가 저렇게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거 본인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아마 저는 지금 국정조사에서 허위 조작 기소란 이름을 들어간 국정조사입니다. 이미 딱 정해놓고 들어가는 국정조사입니다. 자, 조사의 문제점 파악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허위 조작 기소라는 전제 하에서 국정조사를 한다면 결론 빠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빠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박상용 검사가 제1선에 서서 누구의 조력을 받아서라든지 제1선에 서서 조작을 했다라고 결론이 나와야지 저 국정조사가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끝날 수가 없는 국정조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물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쎄 뭐 소주 한 병에 뭐 연어 먹고 회유를 당했다는 말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정도 인물밖에 안 되는 것인지. 국회의원까지 지냈는데. 그렇죠. 부지사까지 한 분이 소주 먹고 연어 먹고 뭐 회유 당했다? 저도 그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솔직히 이건 뭐 법적으로는 타당하지 않겠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대통령 살리기에 국가가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뭐 법 왜곡죄 같은 사법 체계를 교란시키는 왜곡시키는 그런 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때쯤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 이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대통령 되기 전에 이런 다 묻어두자. 대통령 됐을 때면 다 사면해 주자.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라. 나라를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고 국민을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본인의 거취 문제에서 고민하지 말아라. 차라리 이런 게 나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가 끝난 다음에 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면책을 받기 위해서 온갖 동원이 되고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라리 국민적인 합의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합의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그래 열심히 일만 해라. 국민을 위해서 국민만 보고 일만 해라. 그러면 사후에 대통령 임기 끝난 다음에 다 봐주겠다라고 하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무슨 국정조사니 특검이니 하면서 나라를 왜곡시키는 거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나 그 지지자들도 자 떳떳하면은 나중에 사법부에서 결정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정말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키고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게 되면은 국민들이 그럴 겁니다. 아유 제발 그 대통령 되기 전에 있었던 일 그만 문제 삼읍시다 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대한민국의 앞날을 바로 가로막는 거 사법의 영역은 과거의 영역입니다. 과거가 미래를 잡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법의 영역이 대한민국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 임기 후에 문제를 놓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흔들리는 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김우정 의원님.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고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작년 국정감사 등에서 이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라고 위증한 사건에 대해서입니다. 그리고 회유나 어떤 압박이나 회유나 압박을 통한 진술 변경 이런 시도도 없었다라고 똑부러지게 말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위증죄로 고발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증인 선서를 안 했잖아요. 증인 선서 안 하고 여기저기 언론 플레이하고 국민의힘에서 뭐 단독으로 열었던 당내 행사 같은 청문회에 가서 저렇게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피의자나 피고인 형사사건으로 피고인이 될 어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물론 증인 선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야. 아까 했던 그런 음모론적 이야기들에 대해서 나는 그래서 못한다라고 공중전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증인 선서 거부한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법률적 검토 중인데 고발하겠다고 의결한 것은 작년에 이미 다 교도관들을 통해서 입증이 된 거 아닙니까? 내가 직접 배달했다라는 교도관의 진술이 있었던 것이고 분명히 그게 있었다라는 것을 이화영 씨가 다시 구치소 돌아갔을 때 동료 수감됐던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도 있는 거잖아요. 또 명백히 아까 소주, 생수 구입한 영수증도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위증죄로 고발을 한 것인데 정말 본인이 할 얘기가 있다면 본인이 위증죄로 정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증인선서도 안 하고 저렇게 회피하면서 검사로서 상당히 비겁하다. 녹취록 등을 봐도 윗선 설득하겠다. 설득 못하면 귀뜸이라도 미리 해주겠다. 뒤통수 맞지 않도록.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별도의 청문회라는 참 희한한 방식으로 말할 기회를 주고 있는데 도대체 왜 박상용 검사를 저렇게 싸고 도는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김광선 변호사님. 그런데요. 박상용 검사 일부 잘못했다고 합시다. 뭐 연애해서 술파티 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자 모든 국가 권력이 나서가지고 박상용 검사를 린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잘못했다고 하면 잘못한 거에서 고소를 문제 삼으면 되는데 국정조사하죠, 특검하죠, 국정원이 나서죠, 금융감독원이 나서죠. 모든 국가기관이 화력을 어떻게 보면 이란에서 공격하듯이 모든 화력을 지금 한 검사, 평검사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치주의 국가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박상용 검사가 잘못했을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검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국가기관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사적으로 린치한 적이 있어요? 국가기관은 국가기관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도에 벗어난 거예요. 사법 시스템 안에서 일단은 해결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해서 빌드업을 하는 것이라는 얘기가 언론에서도 엄청 많이 하고 있잖아요. 평론가에 나와서 해요. 그런데 그 공격하고 있는 기관이랄지 심지어 뭐 정부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공소 취소를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거기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박상용 검사 한 명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면서 연호 술파티면 이 얘기만 계속하고 있어요. 자, 연호 술파티 했다고 합시다. 그 결과로 인해서 뒤집어진 게 있습니까? 이화영이 진술 바꿨어요? 바꿨다가 다시 원점으로 갔잖아요. 진술 바꾼 거 증거 능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판 결과가 바뀔 건 없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연호술 파티를 뭐 안 했다고 하니까 박상현 검사는 했다고 해봐요. 재판의 결과에 바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화영에 대한 사건도 마찬가지고 사법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미 검찰의 손을 떠나고 법원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럼 법원에서 판단을 받으면 되는 거지. 왜 그 사법 시스템에 안에 있는 사건을 끌어내가지고 왜 없던 걸로 만들려고 하는데 왜 국가기관이 동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의 그 재판도 지금 멈춰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말씀만 앵커가 보태면 아닙니다.